고창 지역 일부 주민들은 외가리떼 악취와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감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당시 감찰 조사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소방서장 감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정읍시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한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의 몇몇 아파트 주민들은 도저히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외가리떼 악취와 소음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소나무 숲에 외가리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앉아 있습니다. 소나무는 외가리 분변으로 뒤덮여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숲에서 1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엔 외가리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새벽에 애들이 단체로 깍 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깍 하는 소리가 얘들이 전체 다 우는 소리 막 그 지진 난 같은 느낌이에요. 애들 학교 가다 맞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숲 인근에 주차된 차량엔 외가리 분변이 가득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악취와 전쟁을 치릅니다. 문 못 넣는 게 가장 힘들어요. 새똥 배변이 일반 이런 그 동물의 배변 그런 냄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주 역겹고 짜증스러운 냄새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후토가 나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고창군은 환경부 지정 포획 금지 야생생물인 외가리를 쫓아내기 위해 죽은 나무 등을 없앴지만 외가리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악취라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외가리 서식지에 미생물액을 매주 뿌리고 있지만 민원은 잇따르는 상황. 고창군은 초음파 발생기나 빛 반사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가에 가까이 사는 외가리 특성상 피해가 다른 주택가로 번질까 봐 섣불리 결단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단 저희도 근데 시도는 한번 해볼까 해요. 이런저런 어디엔가는 걔네들이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 주변으로 갔다 갈 적에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진짜 조심스러워요. 현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공원의 모든 나무를 베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역시 외가리떼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 집단으로 번식하는 새들이 갈 곳이 이제 없어요. 새들도 밀리고 해서 거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고창 거기는 그 주변에 계속 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옆으로 더 퍼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지자체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소방서장 감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당시 감찰 조사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전북소방본부 소속 A 소방령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횡령 등 의혹을 받는 도내 한 소방서장 감찰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30대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정읍시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와 창고 2채, 차량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앞마당 간이화덕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이웃 주택 창고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강력 대응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도 꺼내든 건데요. 그런가 하면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 이명웅의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가 담긴 USB 메모리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자 한 건데요.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량 살포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생화학 무기나 폭탄을 담아 타이머로 원하는 시간에 폭발시키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철두철미한 군 당국의 대비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공공의대법 등 입법과 정책 시행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남원 출신인 최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념사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김영태 의원은 7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숨을 다했던 최 해병의 희생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최수근 해병을 기념하는 장소는 모교인 원광대학교가 유일하다면서 정작 태어나고 자란 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선출이 전북 정치권 세대교체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도의회 의장, 제1, 제2 의부의장 등 의장단과 달리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8개 상임위원장 유력 후보군 중 상당수가 30에서 50대 초반의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2주일도 채 안 남은 도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에 따라서는 전북 정치 지형이 중진 소장파가 조화를 이루는 황금 분할의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과거에는 참신성, 개혁성,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도의회 안정을 통한 전북도의 견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원장의 경우 지난 4.10 총선, 의장단 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전북 정치 세대 교체의 진원지로 작용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시촌으로 알려진 서울 신림동으로 가봅니다. HCN 김민욱 기자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대여섯 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의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남원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남원 지역 기업 42곳에서 생산하는 부각과 한과, 생활용품 등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로컬 편집샵 남원 종합상사는 10일부터 운영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임실 인구보다 많은 독자 3만여 명을 확보한 임실군 SNS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팀 막내 공무원이 연출하고 제작한 짧은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SNS를 활용해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임실 시시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려서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민은 농기계 상해 사망뿐만 아니라 화상수술비 지원 등 27가지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